네, 어릴 적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거는 사실 꿈에서 그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안말환 전업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전업 작가라는 거를 네. 강조하신 데는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꿈하고 연관된 얘기겠죠? 예, 지금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제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특히나 예술하시는 분들은 네. 이 생활, 현실이냐 아니면 예술이냐 사이에서 뭐 저희 잘 모르지만 네. 고민하시면서 결국은 현실을 쫓아가시기가 더 쉬운데 맞아요. 그걸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하고 이거를 잘 조화롭게 사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네.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보면 지금 꿈하고 현실하고 좀 일치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사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 작업 속에서 캔버스 안에서는 제가 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네. 아주 기분 좋게 마음대로 저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현실하고는 좀 무관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작가들이 현실을 모르고 사는 작가들이 많아요. 네.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네. 아, 네.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회화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 예. 그 회화, 미술,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분야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네, 어떤 건지 작가님의 회화란 예. 네, 설명을 부탁드려요. 회화라는 것은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입체 있죠. 네. 입체에 반대되는 말로 가로, 세로가 있는 평면상의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편의상 재료에 따라서 동양화하고 서양화를 나누고 있죠. 근데 전체를 합해서는 이제 회화라고 말을 하고요. 네. 저는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이제 캔버스에 네. 그러니까 종이나 화선지가 아닌 캔버스에 아크릴릭 물감하고 또 오일 물감을 쓰는 서양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저는 이해가 가셨어요? 네, 조금 가요. 많이는 네. 아니지만 아니 저는 사실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도요. 저희 과거를 조금 밝히자면 네. 고등학교를 하는데 이미 선생님이 정말 예술하신 분이 1등부터 50 몇 등까지 그림을 가지고 등수를 매겼어요. 제가 몇 등 했는지 아세요? 51등을 한 거예요. 56명 중에. 이제 스케치는 좀 웬만히 볼 만큼 했는데 네. 색칠을 해놓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진 거죠. 예, 예.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만 보면 너무나 부러웠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작품을 보고 있노라니까. 네. 근데 이게 하나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림을 그리시더라도 다 뭐 각각의 테마가 있긴 한데 지금 안 작가님께서는 나무를 그리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예. 나무를 그리시게 된 계기가 어디 있을까요? 처음부터 나무를 그린 것은 아니었어요.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사실적인 거에 충실해서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추상적인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를 그렸었는데 제가 그릴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또 주제로서 조형적인 면에서도 제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나무였어요. 그래서 나무를 처음에는 어떤 가지의 형상에서도 완벽한 구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를 우리가 밑에서 위를 쳐다봤을 때 그 가지하고 하늘 사이에서 나오는 선과 면이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네, 예. 네. 그럴 때 보면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점점 하면서 제가 이제 나무 속의 어떤 골이나 아니면은 제 그림에 보이는 이런 여러 컬러 이런 것들이 곧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네. 여기 있는 여러 컬러나 이런 골에 굵고 가늘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어떤 기억 아니면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기쁨, 네. 슬픔, 또 화남, 어떤 즐거움, 네. 그리고 뭐 소망 네. 이런 것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업합니다. 네. 지금 옆에 나무 그림이
철학이 있어요. 담겨 있군요. 네네. 예. 그림도 지금, 예, 이렇게 좀, 여기 뒤에 지금 화면에도 좀 나와 네. 있고, 그림이 좀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나무 안에서 사실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휴양림 같은 데를 가는 이유도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 네,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언젠가 나무를 한번 봤는데, 상당히 각인되셔서 그리기 시작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특별한 계기는 아니셨던 거군요. 이렇게 점점 예. 스며드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전시를 할 때 제가 나무 종류도 있었고 꽃, 뭐 나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첫 개인전에 했었어요. 아, 그랬는데 네. 모든 분들이 와서 서 있는 곳이 나무 있는 쪽이었어요. 아. 나무 그림을 제가 뭐 한 6, 7점 그리고 뭐 네. 이렇게 그렸는데 뭐 선배님들 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네. 이 나무 너무 괜찮다. 한번 또 계속 해봐라. 네. 라는 말도 있었고 네. 또 제가 하다 보니까 네. 나무에서 찾을 수 있는 무한한 또 조용성 그리고 또 내가 가장 숨쉬고 또 편안하고 어떤 그런 호흡이 나무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계속 그리다 보니까 네. 이제는 나무 작가로 이렇게 얘기가 네. 돼서 또 네. 다른 거에 도전도 해야 되지만 네. 아직 파고들 게 많아서 아직은 나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림을 좀 볼까요? 그러죠. 잠깐 좀, 예, 지금 작품이 앞서서 이제 잠깐 손을 조금 뻗으셨는데, 네. 지금 나타난 나무도 지금 두 그루의 나무가 네. 이렇게 서로 네. 기대고 있는 네, 건가? 네,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나무를 그릴 때, 네. 우선은 조용성에 조금, 중시를 하지만, 이제 네. 이 경우는 사랑이에요. 아. 예. 제목도 해피트리. 아. 예.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네. 제가 보기에는 행복 찾기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든 간에 뭐 명예, 뭐 모든 네. 거에 대한 욕심에서 결국은 편안하고 행복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 같고 네. 생활에서의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는 바. 네. 바이고 해서 저도 그림을 그리다가 제 그림이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의 느낌은 항상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저희가 한 번은 네.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요. 흑백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아. 사람들에게 어떤 심오한 작품성을 네. 좀 보여주기 위해서 흑과 백으로 그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내 그림은 어차피 막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보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이런 네.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주자 해서 그리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주제가 행복한 나무, 해피트리에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사람들이 보고 네. 많은 즐거움을 찾으면 더 좋겠죠? 네. 예. 근데 지금 저 작품하고 이 작품하고 약간 이렇게 저같이 그림 볼 줄 모르고 좀 무식한 사람의 경우는 비슷한 나무인 저도 것 같다는 그래 느낌이 보여요. 좀 들어요. 왜냐면 네. 색감도 좀 비슷하고 네, 바탕도 네, 비슷하고 근데 예, 예. 분명히 틀린 그림이잖아요. 예, 틀리죠. 네. 저는 이렇게 시리즈 그림을 잘 하거든요. 네. 예.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같이 넣어놓고 좀 떨어뜨려서도 네. 전시를 하고 해요. 네. 하면은 요 네 개를 봤을 때 사람들은 자기하고 연관을 시켜요. 우리는 가족이 5인데 나무가 5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그래요. 넷이라서 네. 좀 뭐 네. 갖기가 좀 그래요. 이런 분도 있고, 저희 넷이에요. 이거는 엄마, 아빠, 저희 아이들 둘이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네.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린 건 아니고 사랑을 하면 이렇게 뭔가 같이 기대고 네. 그렇게 하나가 되죠. 되는 예. 그런 그런 느낌으로 그렸어요. 그렸고 제 그림의 어떤 작업 방식이 이 캔버스에 이 하나의 한 작품이 하나도 될 수 있고 3개가 모여서 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또 2개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리즈로 그린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네. 좀 가기도 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나무는 한 그루만 이렇게 떡하니 있는 게 없잖아요. 다 여러 나무가 같이 있거나 이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은 따뜻함, 행복 이런 걸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그전에는 좀 그다지 듣지는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작가님 말씀 중에 경험으로 다 감상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 공감하는 게 연리지가 저는 떠올랐어요. 이렇게. 예. 다들 뿌리가 묶어 있는. 다
다른 뿌리지만 하나로 하늘에서 엮여지는. 만나는 네. 네. 그렇죠. 그런 감상이 해봤는데 맞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네,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업 작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과 작품 사이에서 좀 갈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흔히 들거든요. 네. 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평생 전업 작가로 살아오시면서. 녹록치만은 않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업 작가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예, 삶이 전업 작가라는 그 뜻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작품을 판매하거나 해서 경제 활동을 작품으로서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전업 작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화단의 5%도 안 돼요. 그 나머지 분들은 네. 결국은 다른 직업을 갖고 네. 거기에서 남은 시간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네.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저는 그 정도의 생활은 아니고요. 네. 왜 여자들이 겪는 그 육아가 있잖아요. 네, 네. 예.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탄탄 뭐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이를 둘 낳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작업을 못했어요. 네. 뭐 하려는 욕구는 엄청났지만 네. 두 아들을 키우는 연년생이거든요. 뭐 정신없이 키우고 그룹 전에만 겨우 내기 급하고 하면서 네. 작업에 대한 욕구만 컸다가 네.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가는 네. 1998년에 제가 이제 관훈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했어요. 네. 그때 가족들한테 네. 이제는 안마란이로 살 거야 라고 네. 선포를 했어요. 날 건드리지 말아라. 난 이제 일을 할 것이다. 예, 이젠 네. 작업을 하겠다. 네. 그동안 여자로서 또 엄마로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네. 안마란이로서 살겠다라고 네. 선포를 하고 네.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네. 열심히 작업을 하니까 또 전시할 기회도 많아지고 또 부르는 데도 많고 네. 해서 또 전시하고 하면서 예, 네.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경력 단절인 거잖아요. 네네, 아이를 그렇죠. 낳고. 예, 예. 예.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미술을 전공하셨던 분들이라 그래도 야, 붙들기 힘들더라. 못 맞아요. 하겠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그래도 나는 좀 그린다 그렸는데 이제 안 그려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아이들 6학년 때 나는 살 거야. 이렇게 붓을 빼 들으셨을 때는 자신감 있으셨던 건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 이제 학교 은사님이 이제 이종상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네. 예, 그 선생님께서 전시를 하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뵙게 됐어요. 네. 요새 뭐 하나 하시길래 그림을 안 그리니까 네네. 창피하기도 해서 네. 요새 집에서 애 키우느냐고 정신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네. 열심히 키워라. 그것도 작업의 한 일환이다.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다 묻어 나오니까 지금은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은 많이 와닿아요. 뭐냐면 그때 내가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시간에는 그 아이들한테 충실을 하고 아이들이 조금 자기가 독립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그리는 일이니까 이거는 뭐 딱 시간을 정해서 하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이 잘 때 밤에도 구상도 할 수 있고 뭐 꾸준히 놓지는 않았어요. 계속 그룹 전에 하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을 좀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네. 아동 미술을 하면서 그림을 놓은 거는 아니겠죠. 네. 뭐 그렇게 하고 또 대학에 강의도 나가고 그러면서 전업 작가의 길을 지금은 가고 있지만 그 네.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못 갔다는 거죠. 예, 예. 네. 항상 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어디서든 조금씩 그게 노출이 되면서 노력을 하는 것만큼 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전업 작가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 준비가 계속 돼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도 일단 있었고 마음에서도 현실에서도 있었고, 있었고. 예, 예, 예. 예. 마음이 일단 있으면 그리고 그렇죠. 노력을 하면 네. 정말 기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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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네. 것 같아요. 예. 네, 여성 초대석 오늘은 안마란 전업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연년생인 두 아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때요? 두 아들은 네. 제가 화가인 거에 대해서 어딜 네. 가도 이렇게 엄마 뭐 하시니 하면 먼저 말할 정도로 이렇게 화가시네요, 굉장히 이렇게.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게 또 저한테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네. 엄마가 하는 것을 뭐 반대한다거나 뭐 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것도 아픔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 힘이 네. 저에게는 더욱더 네. 길을 갈 수 있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아드님 둘 중에 네. 좀 이렇게 안 작가님의 재능을 재능을? 좀 타고났다 이런 아들은 없습니까? 글쎄요. 저도 네. 학교 홍익여고를 나왔거든요. 아, 예. 네. 홍익여고를 나올 때 그 분위기, 그러니까 네. 홍익대학교하고 같은 네. 울타리에 있어요. 네. 예. 저희 미 선생님께서 보통 학교에서 뭐 수업하는 식으로 안 하고 항상 슬라이드로 명화를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네. 홍대 가서 우리가 어. 직접 가서 뭐 미업 그 홍대생들의 작품전이나 네. 졸업 작품 이런 거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때 가장 예민할 때잖아요. 아, 나도 이 다음에 커서 화가가 돼야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을 수 있게 네. 되면서 미대를 가고 이렇게 길을 가게 됐는데 네. 저희 아이들은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럴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네. 엄마 화가의 삶은 앞으로의 뭐 미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준 건지 그래요? 남자애들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성향이 예, 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 고등학교 때 그러면 예. 진로를 결정하셨다고 거의? 그렇죠. 그런 저희 거죠? 세대 네. 그 어려서의 뭐 화가 이런 거에 네. 대한 저도 물론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네, 네. 그거에 대한 주위의 어떤 분위기는 없었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왜 기억나세요? 그런 걸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네. 장난감이 많지 않아서 인형을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옷도 막 만들어서 아, 예, 네. 입히고 이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많이 그렸지만 그때는 화가가 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네. 그 분위기가 아. 예, 거의 미술적인 분위기로 살았어요. 아. 홍대하고 너무나 가까이 가까이 있으면서.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미술 선생님의 그 힘도 컸어요. 네. 미술 시간에 항상 자유롭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 그 보여준 것이 네. 저한테는 네. 굉장히 동기유발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예. 그 학교 다녔으면 예. 제가 미술 했겠어요. 그래도 이게 지금 안에 갖고 계시는 재능이라든가 이런 게 그럼요. 잠재돼 있던 거를 있는 사람을 꺼내주시는 네. 역할을 네, 선생님이 예. 정말 네, 제대로 그랬다고 해주신 봐요.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림을 그리고 예술을 뭐 아까 그 인형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네. 동의를 하면 제가 안 작가님하고 같은 남자가 될까 고민하겠는데 어쨌든 사실 네. 이제 그 예술을 생각하고 이런 저희 때만 해도 그림을 그려서 미대를 간다 그러면 산업 디자인 학과를 간다든가 뭔가 좀 돈을 더 잘 벌 거나 예, 아니면 예, 예. 첨단의 일을 하려고 하지 그 문학 안에서도 뭐 그리고 공대 안에서도 정통인 기본 걸 안 하려고 하는 네. 세태가 많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런데도 일단 그림을 그리시겠다라는 걸 고집할 때는 뭔가 좀 다른 이유가 혹시나 있으셨던 건 아닐까. 저희 때는 디자인 쪽이 이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76년이었잖아요. 네. 예. 제가 졸업하고 그 이후에 미대를 가려고 하면 부모들이 안 돼. 회화과를 나와서는 아무것도 못해. 디자인 쪽을 가야 돼. 네, 해서 그렇죠. 산업 디자인, 네. 시각 디자인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었죠. 네. 또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만큼 필요로 하니까요. 네. 근데 우리 때는 뭐 그쪽을 가야만 괜찮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고요. 또한 회화과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요해해요. 예. 그림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이 짧은 시간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회화과를 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주위에서 그림 잘 그리네 라든가 아니면 네. 어디 가서 상도 타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지 네. 고등학교 때 갑자기 나 반짝.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회화과는 좀 어려워요. 예. 그렇죠. 시각 네. 디자인, 조각 이런 건 그때부터 조속가 이런 건 그때부터 배우니까 네. 가능해요. 근데 네. 지금은 아니에요. 또 지금은 예고, 또 예중 이런 게 있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길을 빨리 엄마들이 선택을 해주면서 그런 편이죠. 너무 그렇죠. 깊게 네. 가기 때문에 요즘은 재능이 있어서 간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는 쪽이 많아요.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나라 작가들이 조금 더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려면은 이렇게 네. 정통성을 좀 갖고 계시고 꾸준히 작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트페어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전시를 한다고 할 때 사람을 부른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트페어는 한 장소에서 많은 작가와 갤러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는 제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저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생겼어요. 네. 키아프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네네. 예, 키아프는 아시죠? 네. 예, 아니면 수아프, 네. 화랑미술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외국에 아트페어를 나가봐도 제 그림이나 같이 나간 저희 작가들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네. 떨어지지 않는데 이제 문제는 네.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작가는 우리나라 작가로는 백남준 선생님은 네. 아시죠? 네. 그리고 최근에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이우환 선생님을 초대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네. 크게 한번 저희 한국 신문에는 크게 났고 또 네. 성공적으로 했다는 말을 네. 저도 들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많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셨잖아요. 야, 예, 한국에서 사신 분들이 아니에요. 예. 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전시하시고 활동을 이제 그쪽에서 했던 분들이고 한국에 사는 작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시 한번 할 때 그 경제적인 뒷받침이 엄청 커요. 네. 그렇다면 작가가 작가를 알리기에는 전시뿐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이 문화예술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네. 정부 차원에서 네. 힘 있는 네. 뒷받침을 안 해주면 지금 저희 작가들의 네. 어떤 경쟁력은 네.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탄원을 넣어야겠네요. 네. 아니 여기 이제 가끔 이제 문화예술 하시는 네. 이제 분들이 나오시면은 네. 다 한결같은 목소리가 좀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뭔가 네. 이렇게 재원에 대한 네. 기초적인 네. 것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데 보고 계실 거예요. 그쪽으로 꼼꼼하게. 눈을 돌려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어요. 아, 뭐가 네. 있나요? 이제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네. 큰 힘이 네, 필요한 네. 것이고요. 네. 개인이 해야 되는 일들은 저희가 전시를 하면서 가끔 한 집 한 그림 걸기 운동을 해요. 네. 예. 그거는 전업 작가로 나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려고 하는 전업 작가들이 왜 힘든지는 아시죠? 네. 예. 물감을 그렇죠. 사야 되고 네. 예,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그렇죠. 큰 그게 거죠. 가장 네.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 집안에 인테리어를 고치려고 엄청난 돈을 사용하죠. 네. 예. 거기에 음, 그림이 한 점 멋있는 걸린다면 네. 그 그림은 가족들한테 마음- 상상을 줄 수도 있고 네. 평안도 줄 수 있고 행복도 줄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 집에 주위에 한번 보셨어요? 주위에 갔을 때 이렇게 집에 그림들이 다 걸려 있나요?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지금.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 네. 어떤 당장 말씀이신지. 예 인사동에 네. 가셔서 그림을 한번 하나? 예 그림을 네. 보시고 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네. 한번 이렇게 또 구입을 하나? 구입도 하셔서 네. 예, 걸고 하면 네. 작가들이 더욱 더 전념할 수 있는 네. 예,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작가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을 거의 대변하시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네. 나무 그림이 좋네요, 정말. 저도 좋네요. 네. 전업 작가이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네. 또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을 그렇죠. 네.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여성 초대석 이 안마란 작가와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계획과 포부 듣고 싶습니다. 네. 가까운 계획이라면요. 네. 내년에 전시가 많이 잡혀 있어요. 네. 예. 올해 11월에 지난달에 제가 네. 스위스 몽트레라는 곳에 아트페어를 갔다 와서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번 초대를 받았고요. 네. 또 3월에 그 독일의 칼슈리에 아트페어 가서도
단독 부스 하나를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 작업을 내년엔 해야 되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화랑미술제가 2월에 열립니다. 네. 코엑스에서 네. 예, 거기도 참석을 하게 되고 네. 또 5월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수아프 서울 오픈 아트 페어에도 네. 제가 네. 참석을 하게 돼서 네. 가까이는 전시가 내년께 잡힌 거에 대한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또 길게 보면은 미술사적으로 네. 또 족적을 남길 수. 족적을 남겨야 되니까 네. 깊이 네. 있는 네. 작업을 해야 되고요. 네. 또 후배들한테는 어떤 기감이 돼야 되니까 네. 네. 또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저희가 이제 또 안 작가님을 모신 이유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업 작가로 살더라도 전업 작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오셨던 거고 사실 작품 그 갤러리 전시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네. 지금 듣고는 저도 정말 많이 거의 매일 그리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네. 하셨거든요. 그 정도의 노력이 사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들고요. 조금 지치셨던 분들 나는 옛날에 좀 했었는데 일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성초대석 안마란 전업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